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안동 MBC의 김건엽입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선거구 편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영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안동문화방송이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 안동 MBC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신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선거구에는 2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2분을 모두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좌석은 토론에 앞서 추첨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임종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국민의힘 임종득 후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토론 진행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조연설, 공통질문, 공약 발표, 주도권 토론 등으로 진행됩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후보자 토론회 설명회를 통해 각 후보들께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할 때 한 번 더 해당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공정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이나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변의 10초 전에는 붉은색 예고등이 모니터를 통해 표시되고 제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후보의 기조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박규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주민 여러분, 한 병사의 목숨의 가치는 지구의 무게만큼이나 무겁다고 합니다. 지구만큼이나 무거운 우리 젊은이의 목숨이 한낱 별들의 소모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최수건 상병,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 밝히려는 노력마저 권력으로 짓밟았습니다. 그 외압의 범죄 혐의자를 국회로 도피시키려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폐륜, 이 무도함에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진실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미래를 설계하며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주민 여러분, 매년 12,000명 청년이 경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구소득 전국 꼴찌입니다. 영주 영양 봉화 언제 사라질지 모를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40년 일당 독점의 결과입니다. 일당 독점 구조가 장기화하면서 견제가 작동하지 않으니 긴장도 없고 무능과 부패만 가득합니다. 경북, 영주 영양 이렇게 만든 정치 세력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임종득 후보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득 후보입니다. 요즘 정치권에 실망 많으시죠? 많은 정치인들이 일은 안 하고 발목 잡기식 문제 제기,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치 초년생인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저 임종득은 그런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싸움하지 않겠습니다. 소통을 통해 화합하는 정치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군인으로 공직자로 국가를 지키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고향을 위해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영주, 영양, 봉화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경제활동 침체가 지속되어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양과 봉화는 지역 소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0년 공직 생활을 통해 체득한 지혜와 경험을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누가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의 적임자인지 판단하여 주십시오. 네, 두 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순서에 따라 질문에 답변하시고 이후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2023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후보자분의 생각과 모금액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임종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작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로 지방 재정 확충을 할 수 있고 지역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우리 지역이 약 한 8억 원 정도 모금이 되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금액 증대 방안은 첫째, 금년 2월에 개정된 지정기부 제도를 활용해서 기부자가 원하는 분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기부금 정기구독 서비스제를 도입함으로써 정기적으로 기부할 시에 답례품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겁니다. 또한 우수 기부자에 대해서는 명예 시 군민을 위촉할 시에 우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답례품의 범위에 고택 체험 사용권이나 지역에서 한 달 살기, 농산물 할인권 등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시행하는 고향의 날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규환 후보 답변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작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영주가 4억, 봉화가 2억 정도, 경북이 90억 정도 모금했습니다. 전라남도의 143억 원에 비하면 아쉽지만 전국 평균 수준은 해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가 지방 소멸 대응, 지방 재정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기부금 모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과 지방 재정 확충은 현재 25%대 75%인 지방세, 국세 비율을 40대 60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 분권을 제도화해야 가능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내수시장과 자영업이 살아나야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기 1조 500억 투입했지만 윤석열 정권이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 상품권, 민주당이 싸우고 싸워서 겨우겨우 2,400억 확보한 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다시 1조 원 이상 정액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향사랑 기부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시장, 군수가 해야 할 일과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명확히 다릅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하겠습니다. 네, 박규환 후보 답변에 대해서 임종득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께서는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고향사랑 기부금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 기부제 유지하는 것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기부금 많이 모집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고향에 대해 영주 영양 봉화의 애향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일당 독점의 정치 오지라는 오명부터 떨쳐버려야 합니다. 무능한 행정과 의정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 배제해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정치 질서 창출해야 합니다. 영주 영양 봉화가 정치 오지라는 불명예를 떨치고 정치 1번지로 도약할 때 애향심, 자부심도 생깁니다. 고향에 기부할 마음 생깁니다. 이것이 고향 사람 기부금을 제대로 모금하는, 투명하게 사용하는 첫 번째 기본 바탕입니다. 네, 이번에는 임종득 후보의 공통질문 답변에 대해서 박규환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이번 주제는 기부금 모금액 정대 방안 묻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담당하는 시장 군수에게 물어야 할 내용입니다. 국회의원 검증 질문으로는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에게는 모금 방안이 아니라 제도 취지인 지방소멸 대응, 재정 확충을 위해 어떤 입법 과제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걸 따져야 합니다. 네, 임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지금 질문한 내용은 지금 이 주제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의 어떤 자발적인 재정의 확충의 부족함을, 그다음에 지역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에게 고향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들이고,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1년 하면서 나왔던 제반 문제점들을 하나씩 체크하고 또 보완 사항을 해 나간다면 이 제도는 여전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 이미 시행이 되었었고 또 성공적으로 정착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지정 기부제를 통해서 기부자가 원하는 분야에 지정할 수 네, 있도록. 임 후보님 답변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소멸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 지역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외국인 이민 정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 박규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외부에서 노동력 유입되지 않으면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만도 영주 400여 명, 영양 700여 명, 봉화 500명 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계절 근로자 받아들이되 이분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만들고 숙련 노동자, 고급 기술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력 절실하죠. 하지만 이민은 단순히 일하는 기계, 로봇을 수입하는 경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문화, 정치적 행위입니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 존재를 맞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은 우리의 권리와 자산, 문화를 차별 없이 나누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민자 맞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교, 언어, 도덕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민자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이 법과 제도, 사회 분위기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 사회적 분위기 만드는 과정이 선행 또는 병행되면서 외국인 이민정책 세워져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임종득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우리 지역의 현 실태를 살펴보면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계절 근로자를 모집해서
농업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나 비자가 3개월, 5개월, 8개월짜리 있어가지고 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근로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민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이 필요합니다.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민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에 거주하는 근로자, 학생들의 문제도 병행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유치에서부터 교육,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동포 가족 유치를 통해서 학교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네, 임종득 후보 답변에 대해서 박교안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후보님, 한때 인구 1,000만에 이르렀던 우리 농촌이 점점 쪼그라들어 이제 이민 정책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근본 원인이 있을 텐데요. 서울 메가시티 만들겠다는 식의 수도권 중심주의, 농업, 농산물 보호하기는커녕 심지어 공산품 팔기 위한 교역 희생물로 삼는 농업 경시, 기업농 육성에만 치중한 농업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임종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외국 근로자 이민 대책과 관련돼서 농촌 인구의 부족 현상들이 메가시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가시티 문제는 정부 정책이라기보다는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곳에 몰려드는 일반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 개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박 후보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속에서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출산을 한다 하더라도 리드 타임을 고려하면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이민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라고 보고요. 이것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이민청 설립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 임 후보님. 네, 이번에는 박교안 후보 답변에 대해 임종득 후보 질문하는 차례입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외국인이 이민자의 지위를 얻어가지고 한국에 입국한 후에 지방에 거주하지 않고 대도시로 이주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한 2년 만에 이혼을 하고 여성분이 도시로 가서 취업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방 소멸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 우려가 되는데 박 후보께서는 봉화에 서 있었으니까 대안을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이민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는 일은 단순히 일하는 기계, 로봇을 들여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경험, 그분들의 능력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자기 발전을 꾀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서로 성장하는, 서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것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행정을 처리하면 방금 우리 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이민 정책 고려할 때 반드시 그분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농촌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예컨대 농촌 정주수당, 농민기본급 등으로 우리 농촌이 기본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그분들도 와서 정당한 대가 받고 노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이런 장치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공약 검증 시간입니다. 각 후보는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하고 이후 다른 후보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은 각각 30초, 답변 시간은 각각 1분입니다. 먼저 임종득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우리 지역은 오랜 경제활동의 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지역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영양봉화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의 대장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일자리, 교통 인프라, 관광 문화, 교육 복지, 농업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가지 주요 공약으로 첫째,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하고 방산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봉화에는 양수발전소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사통팔달 SOC 사업을 조기 건설하겠습니다. 경북 북부권을 관통하는 동서 5축, 남북 9축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하고 국가산업단지를 물류이동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역사, 문화, 생태, 치유를 연계한 경북 북부 지역 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영주의 소백산, 봉화의 백두대간 수목원, 영양의 자작나무 숲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연간 1,000만 명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지역 주민에게 소유 없는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낙후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파크 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어르신 생활 스포츠를 시설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인 재정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기농, 기촌 활동을 활성화해서 하는 법률, 제도, 예산 지원 방안들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네, 임 후보 공약에 대해 박교안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후보님 공약집 보면 영주의 도심 통과 철도를 이설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현재 고속철도가 이미 개통되었습니다. 영주역이 10만 평이고 관련 시설과 직원 숫자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도심철도를 이설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고속철도 다시 걷어내고 영주역 이전하겠다는 말씀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속철도 개통 이전 공약 다시 베끼신 것 같은데 공약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지. 네, 임종득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1분입니다. 지금 박 후보께서 질문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약집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영주 도심에 지나가는 철도를 옮긴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춘향, 봉화 지역의 선로를 돌리는 부분은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주 지역은 언급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다. 네. 예. 그럼 박교안 후보님 보충 질문 한 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말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약집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또 후보님 공약집에 중앙선 KTX 서울 강남 수서역과 연결 추진하겠다. 이미 공사 진행 중이고 2030년 개통 예정입니다.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또 영주댐 국가정원 조성,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 모두 영주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방의원 공무원에게 자료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가짜 공약 막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임종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제 공약은 기존에 언급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행되고 있는 진도를 봤을 때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진행한다고 하면서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수서와 연결시키는 KTX와 RTX와 관련된 문제도 지금 언급되고 있지만은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다 이걸 공약으로 놓고 지금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영주댐 문제와 관련돼서도 지금 아주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수변 지역의 국가정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에서 공약한 적도 있지만은 이 부분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적이 없습니다. 예산 확보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대로 제가 한번 추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규환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여러 공약이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건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책임자 처벌하고 다시는 청년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확실히 하겠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해서 특검 실시하고 검찰 수사권과 수사인력 모두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여 더 이상 검사들이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농촌을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사는 것은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전통 문화를 이어가며 필수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래서 그 자체로 이미 공익활동입니다. 농촌 사람, 공익활동에 맞는 예우 받아야 합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농촌 정주수당 반드시 지급하겠습니다. 매월 20만 원 이상 농민기본급 지급하겠습니다. 농촌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난방비, 교통비 등을 보조하고 필수 사용 전기량에 대해서는 무상 제공하도록 법을 만들겠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처럼 농촌과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청년에게 청년 장려금, 청년 이어살기 수당 지급해서 안정적으로 미래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를 철길로 이어 영남 1번지 생활권을 완성하겠습니다. 영주를 아시아 철도 교육의 허브로 만들고 봉화 국립태백산 사고 기념관, 영양 생태 관광지를 저속 철도로 이어 교통, 역사,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지역 생활권 완성하겠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지속 가능한 발전 보장하겠습니다. 네, 박규환 후보 공약에 대해 임종득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명의가 되려면 진단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못 진단하면은 처방을 잘못하게 되고 더 위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진단이 잘 되어야 공약을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공약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박 후보께서는 우리 지역구의 핵심 이슈를 어떻게 진단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공약과 연계시켰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주주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지방정치,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그럴 때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장 하나 더 세워주고 도로 하나 더 닦아주겠다, 그런다고 해서 소멸하는 지방 되살릴 수 없습니다. 지방정치,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해서 일자리, 교육, 주거, 의료,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고급스러운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초자치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하고 읍면동 자치 부활해야 합니다. 지방의원 정원을 적어도 지금의 3배 정도 늘려야 합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서 비용은 줄이고 청년 비례 신설해서 주민 대표성, 다양성 강화해야 해결됩니다. 네, 임 후보님 한 번 더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박 후보께서도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텐데 영주 영양 봉화 지역은 경제활동의 침체,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지역 소멸 문제들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 후보께서 제시한 공약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활동의 침체와 인구 감소, 일자리 감소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네, 박규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인구 감소, 1분입니다. 지방 소멸, 경제 침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40년 동안 곡간 열쇠 쥐어줬습니다. 40년 곡간 열쇠 부여잡고 지금까지 무엇해서 지방 소멸, 경기 침체, 인구 감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내가 잘 해보겠다? 저는 도저히 그 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까 공약집 제가 지적했듯이 지방의원, 지금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공무원들 준 자료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베껴서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습니다. 그것 갖고 지방소멸 해결할 수 있고 그거 갖고 인구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지금까지 왜 못했겠습니까? 인구 소멸 그리고 우리 지방 소멸의 문제는 저처럼 지역에서 같이 살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작은 데서부터 같이 논의하고 합의를 모아가야 합니다. 네, 후보들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이후 상대 후보에게 서로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지역 축제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각 후보자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축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박규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지역 축제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입증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축제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1000개의 축제가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말 그대로 축제를 위한 축제, 억지 축제, 백기기 축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축제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개의 축제가 특정 시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짧은 기간 사람들이 다녀가고 나면 사후 관리, 사전 준비라는 어려운 숙제만 남습니다. 이제 이런 류의 고비용 저효율 축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10억짜리 축제 1개보다 1억짜리 축제 10개 만드는 쪽으로 10,000명이 하루 다녀가는 축제보다 100명이 100일 머무는 그런 축제로 방향 전환해야 합니다. 행정 주도 축제 지향하고 지역 주민이 애착을 갖는 고유한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 소규모 축제, 이른바 미색 축제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네, 임종득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올해 축제 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영주시는 한국 선비문화축제 등 6개, 영양은 산나물 축제 등 4개, 봉화구는 은어축제, 송이축제 등 4개의 축제가 있어 총 14개의 축제에 8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없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공모로 선발을 해서 국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공모에 선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은 축제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방비 편성은 거기에 비해서 또 부족합니다. 나눠지 의식으로 축제장 약 한 6억 원 정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컨텐츠가 부족해서 매년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볼거리 없는 지역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인구 유입에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활성화 대책으로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축제를 선정하고 이곳에 예산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수 축제를 벤치마킹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제가 공약한 경북 북부 지역 역사문화 생태 치유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과 연계해서 체류용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도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 후보 답변에 대해서 박규환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후보자님, 그래서 제가 축제의 패러다임이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오렌지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홀리가드, 싸늘의 정원, 이 중에 가보신 곳 있으십니까? 요즘 관광 트렌드는 명성지를 찾아왔다가 주위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맛집, 카페를 찾아온 손님들이 주변 관광지 둘러보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지역 축제 패러다임 바꿔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임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박 후보님의
지역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인식과 방향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합니다. 기존에 우리 시행하고 있는 축제의 형태나 축제의 숫자, 전반적인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많은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우리 영주 영양 봉화 지역에 전국에서 정말 손꼽힐 정도의 대표적인 그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체험형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주 영양 봉화를 대표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가 뭘까를 제가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지금 그 은어 축제라고 하죠. 봉화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열심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규환 후보 답변에 대해서 임종득 후보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화천의 산천어 축제, 보령 머드 축제와 같은 체험형 축제가 인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참여형 축제로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어떤 한국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이쪽에 박 후보께서 생활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그 아이디어를 한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전에요, 이 축제가 무엇인가? 축제는 주민들이 즐기기 위한 문화이면서 동시에 외부인에게 우리가 가진 빛을 보여주는 말 그대로 관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개 지역 축제가 주민들의 삶이 스며든 문화는 배제하고 그저 외부인 끌어들이기, 그저 보여주기식 관광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가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생태자원, 태백에서 소백에 이르는 백두대간, 외시버선길, 선비문화, 정자문화, 기록문화를 철길로 아우르는 바야흐로 영남 1번지 역사, 문화, 생태 벨트와 연결된 작은 지역 축제, 다양한 마을 축제를 발굴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문화가 있는 관광, 축제, 사람들이 찾고 싶은 축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기업 유치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경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각 후보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 임종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일원에 약 36만 평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3천여 원으로 27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조성이 되면 많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통한 고용이 증대가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인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약 한 1,58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36만 평의 공장 부지를 미분양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기업 유치 방안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마련했는데요. 첫째는 관련 방산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K방산 붐이 일어서 방산 기업들이 시설 투자의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방산 기업은 83개가 있는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범시민 기업유치 추진위원회 발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사업을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발전 특구,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하여 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세제를 지원함으로써 네, 임 후보님 답변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박규환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후보님, 이제 좀 솔직해집시다. 베어링 산단에 들어올 전문기업 없습니다. 베어링 산업 현실 한번 돌아봅시다. 첨단 정밀 제품,
스웨덴을 비롯한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가 제품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베어링 관련 국내 기업 90%가 중소, 영세 기업입니다. 방위산업체 못 들어옵니다. 방위산업 관련 연구소도 없고 첨단 무기 시험 장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산단 지정은 해놓고 모든 기업 다 받아들이는 과거형 굴뚝산단 만들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선거 때마다 베어링 산단 이용해왔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산단은 지정되었으니 혁신 미래산업단지로 갈 것인지 정말 아무 기업이나 다 유치하는 복합형으로 갈 것인지 지역사회와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산단 지정과 기업 유치를 매번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는 것, 영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같이 머리 맞대고 원점에서부터 같이 의논해보면 좋겠습니다. 박규환 후보 답변에 대해서 임종득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 박 후보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볼 때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첨단 베어링 산업 지금까지요. 국가산단 유치 오래전부터 국민의힘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모두 공약했고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시비가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부지 분양 문제라든가 이런 것 지금 이미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사실은 서산, 울진, 동서 횡단철도 건설 이런 것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힘이 없어서 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못했던 것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 그럼 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힘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힘 단언컨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힘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여당 안에서도 배척될 게 불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옆에 계셨다는 것 오히려 약점이자 단점이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임종득 후보의 답변에 대해 박규환 후보가 질문하시는 차례입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기업 유치 물론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렇지만 과연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지방 소멸 막고 인구 유입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영주 맘카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베어링 산단 기업 유치 성공하더라도 직원들 교육 요건, 주거 환경 더 좋은 안동에서 살지 누가 영주에서 살겠냐고들 합니다. 기업 유치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교육, 문화, 의료, 생활 인프라 확충입니다. 네, 임종득 후보님 답변 시간입니다. 질문 1분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제활동의 침체, 일자리 감소 문제가 영주 영양 지역의 가장 심각하고 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영주에서 살게 만드는 또 부가적인 노력들은 방금 박 후보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고려해서 준비를 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인구 감소를 막는 방법은 관광산업을 제대로 잘 연결해가지고 생활 인구 자체를 많이 영주 지역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것이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결국은 인구 증가로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강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다음은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지금부터 3가지 주제를 드릴 텐데요. 자신이 주도권을 가졌을 때 사용할 주제를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각 후보는 차례로 토론 주도권을 갖게 되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단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한해서만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토론 시간은 총 4분입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박규환 후보부터 주제를 선택하겠습니다. 주제는 첫 번째 고령화 문제와 그 해결 방안,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세 번째 낙후된 의료 인프라 개선 대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낙후된 의료 인프라 개선 대책 하겠습니다. 네, 박규환 후보는 낙후된 의료 인프라 개선 대책을 주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4분입니다. 이 주제에 맞게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2명, 세종을 제외하고 경북 1.37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0년 기준 30분 이내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가 약 30%, 전국 꼴찌에서 2등입니다. 152만 강원도에 2개나 있는 대학병원급 상급 종합병원이 250만 경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박규환 후보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임 후보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우리 지역의 의료와 관련된 문제점은 상급 병원의 부재로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 보장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낙후된 중소도시에서는 의사 확보가 힘듭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지방병원은 환자가 없어 폐업하고 그 결과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들이 필요한데요.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역 주민의 생명권 보장에 만전을 기해합니다. 응급환자 지원을 위한 닥터헬기 시설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생명권,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상급병원 신설 혹은 지역병원 중 상급병원급의 확대 운영도 필요합니다.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 원격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후보님, 네, 박 후보님 계속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님도 인정하셨듯이 상급 종합병원 하나 없는 곳입니다. 40년 동안 곳간 열쇠 맡고 있으면서 40년 동안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군수 모두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 없는 곳, 하나 없는 곳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 우리 경북도민께 후보님께서 소속 정당을 대표해서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후보자 공약에 보면은 경북 북부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공공의료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맞죠? 후보님 깔끔하게 그냥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임 후보 저한테 답변 지금 시간. 관계가 있잖아요. 예.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지역 응급센터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영주, 영양, 봉화 인구를 다 합쳐도 지정 조건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박 후보께서는 지역 응급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병원이 필요성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률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급병원 신설을 할 수 없어서 지역병원 중에서 상급병원급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네, 박 후보님 추가로. 네. 경북에서 포항, 경상, 구미 다 합쳐서 상급 종합병원 하나 없게 만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문제 제기했는데 지금 엉뚱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공의료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의과대학 신설로 이제 이런 문제 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해결할 능력도 없이 총선용으로 의대 정원 2,000명 던져서 의료 대란 일으켰습니다. 네, 이거 시간이 얼마 참것 남지 아닙니까? 않았습니다만은 임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첫 생략하겠습니다. 번째 네. 주도권 토론 4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임종득 후보께서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제는 고령화 문제와 그 해결 방안,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두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주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네, 임종득 후보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주제로 선택하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4분입니다. 이 주제에 맞게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따르면 2006년에 1,610개이던 전통시장이 20년 기준으로 1,401개로 줄었습니다. 경북은 191개에서 138개로 53개가 줄었습니다. 감소폭이 매우 큽니다. 후보자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시장이 활성화하려면 1차적으로 내수시장과 자영업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2년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물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경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30% 이상 할인해주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것으로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대책으로도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어렵습니다. 네, 계속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2030년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을 유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외국인이 뜬금없이 전통시장 찾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뜬금없이 365 시장, 번개시장, 봉화장, 춘향장, 영양장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침체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통구조가 모바일 쇼핑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언제든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을 싸고 빠르게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지역 기반 업체들이 공급하는 상품 주로 판매합니다. 온라인 쇼핑에 비하면 상품 다양성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고 무엇보다 구매, 배송이 불편합니다. 따라서 시장 단위로 상품 정보 탐색하고 주문하고 결제 배송하는 이런 것을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공공택배 시스템, 이거 구축하고 그리고 각각의 시장들이 갖고 있는 그런 네, 오랜 답변 역사.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방금 박 후보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도 있지만은 결국은 생활인구의 증가가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생활인구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주 365 시장, 번개시장, 춘향장, 영양장, 봉화장 모두 오랜 역사를 간직한 그 시장만의 역사성, 특성이 있습니다. 그 역사성과 특성을 스토리텔링하고 이를 반영하여 고유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찾고 싶은 시장, 가보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어지고 그럴 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먹자 골목 중심으로 몰개성화된 전통시장, 여기에 지역 생산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상권을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기존 시장의 고유성을 살려 이를 브랜드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인력,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로 시장 시설, 설비 개선에만 몰두하고 천편일률의 노래자랑 정도로 사람 모으려고 했던 답변 시간이 것입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고려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말씀드렸듯이 근데 시간이 없네요. 저 시간 안 주시고 질문하셔서 답변은 네, 다음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쉽게도 후보자 주도권 토론에 준비된 배정된 시간 4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쉽지만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살펴보면 이혼한 외국인 어머니가 혼자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한국인 부모가 없는 학생들이 양질의 복지를 제공받으면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학생이 다수인 학교를 지원할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 임종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 부모가 없다는 뜻은 외국인 어머니가 혼자 학생을 부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 언어 문제, 외모 문제 등으로 따돌림이 심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은 다문화 가족센터, 교육 지원, 다문화 가족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자녀 언어 발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학생과 지역 주민 대상으로 멘토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소통하고 고충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진학 상담과 취업 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 지원 정책으로서는 정부에서 전문 교원을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결손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장학사업 재원을 별도로 배정하고 교육 경비 보조금 규모를 확충해야 합니다. 결손 가정 학생들이 부적응 시에 향후 사회에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들이 건강한 사회를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규환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현재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다문화 가정 학생 수 꾸준히 늘어 18만 명이 넘습니다. 영주 전체 학생의 약 5%, 봉화 전체 학생의 약 13%, 영양 전체 학생의 약 17%나 됩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 다문화 학생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고 주민입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2등 시민, 2등 학생으로 바라보고 결손 가정으로 바라보고 시혜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시각 수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다문화 학생들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언어에 쉽게 접할 수 있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접근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 주목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또한 이런 강점을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이 많이 재학하는 학교의 경우 현재 내국인 학생과의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보편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구촌 시대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와 문화를 잇는 일꾼을 육성하는 창의적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관련된 교육 내용 개발, 전문가 육성 및 지원, 교육 여건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네, 임종득 후보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인 부모가 없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고 이혼을 한다는 경우죠. 왜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특히 외국인 여성들이 2년 만에 이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혼한 어머니가 키우는 아이는, 이혼한 어머니를 둔 가정은 결손 가정이다. 이거 대단히 위험하고 편협된 시각입니다. 어머니 혼자 있는 가정도 있고 아버지 혼자 있는 가정도 있고 부모 다 있는 가정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의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결손 운운하시는 것, 이거 아주 편협하고 위험합니다. 왜 많이 이혼했냐고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정 내 폭력이라든가 가정 내 경제적인 문제, 특히 이민 여성들이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 취약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역시 국제 결혼 단계에서 이민 여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규환 후보의 질문 차례입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 질문에도 이런 표현 있었습니다. 이혼한 외국인 어머니가 홀로 키우는 아이들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혹시 이혼한 다문화 가정을 문제 가정, 다문화 가정 학생을 예비 문제아로 바라보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다문화 가정 시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권리의 주체입니다. 똑같이 학습과 교육의 주체입니다. 자칫 편견 조장하는 이런 표현 질문 삼가해야 합니다. 네, 임 후보님 답변 시간입니다. 답변 1분입니다. 조금 전에 박 후보가 제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2년 만에 이혼 사례가 급증하는 것, 특히 외국인 여성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물론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여성들이 처녀 상태에서 한국으로 결혼해 올 때 돈이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고향에 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농촌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상태에서 도시로 이동해서 노동자가 되고 또 가족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의 인식을 하고 네, 박 후보님. 이번에는 6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비수도권 대학들은 지금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폐교는 청년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상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지방대 위기 현상에 대한 각 후보들의 진단과 대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박규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 사실은 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교육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벌 위주의 대학 서열 문제, 이것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지방대학 찾지 않습니다. 인서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주요 대기업 등 광역 단위 해당 지역 인구 비례를 적용해서 지방인재 할당제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그중에서 특히 지방사립대학이 매우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지방사립대의 특화 전문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영주, 아시아 철도 교육의 요지입니다. 저희는 영주를 아시아 철도 교육의 요지로 만들면서 철도 교육과 연계된 그런 대학의 특성화에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림과 인문, 백두대간을 보유한 우리 봉화, 산림과 인문이 융합되는 그런 대학, 특히 대학원, 대학교, 이것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사립대학의 경영 투명성, 공공성 제고를 전제로 해서 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가 사립대학에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임종득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지방대 위기의 현 실태를 보면은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 대학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교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상권은 쇠퇴해서 원룸촌이 공동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역 인재 양성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가 협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특성화된 교육으로
지역인재 유치를 방지하고 외부 학생을 유치해야 합니다.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받아가지고 초중고생과 대학, 기업체와 연계한 교육을 해야 하고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특성화 고교와 대학, 기업체 간의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합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는 임종득 후보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지역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보시고 누가 준비된 후보인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거 없이 상대를 비난하고 정치 공세에 올린 후보가 누군지, 근거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누군지 유권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출국 금지된 적이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지역 주민들이 속지 마십시오. 박규환 후보는 아름답지 않는 3개의 전가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치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과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핵심 과제인 경제활동의 침체, 일자리 감소, 인구 감소 문제를 40년 공직 생활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출범 2년 된 윤석열 정부의 개혁 정책에 발목 잡기로 일관해온 거대 야당의 오mon과 독선에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저 임종득과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규환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영주, 영양, 봉화 유권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경제도 민생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청년들의 미래도 암담합니다. 지방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 저지하고 40년 일당 독점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경북이, 영주, 영양, 봉화가 살아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영주, 영양, 봉화 주민 여러분, 봉화, 영주, 영양의 무게는 서울, 부산, 대구의 무게만큼이나 무겁습니다. 봉화, 영주, 영양이 서울, 부산, 대구만큼 대접받는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 박규환 청년 시절 치열한 운동가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때론 죄수가 되기도 하면서 늘 약자 편에 섰습니다. 30, 40대 장년기엔 인정받는 교육자이자 연구자로 살았고 10년 전 이곳 봉화로 와서 마을 사람으로, 주민으로, 지역 활동가로, 주민 여러분의 이웃으로 함께 생명과 평화 꽃피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4월 10일 투표장에 오셔서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영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안동문화방송이 준비한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안동 MBC 홈페이지, 안동 MBC 유튜브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